정말 요즘 진통소염제가 남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이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진통소염제 드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인사이드입니다. 여러분, 이 소염진통제는 아마 남녀노소 불문하고 집에 다 누구나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사실 소염진통제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먹게 되는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약을 드실 때 정말 참고해서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진통제의 큰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셔야 되는데요. 일단 마약성이 있고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고요. 이 비마약성 진통제 내에도 타이레놀 계열이 있고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진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엔세이드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염진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정말 간단하게 이 소염진통제, 이 엔세이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소염진통제는 간단히 말해서 이 콕스라는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.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. 보시면 근데 이 콕스는 콕스1하고 2로 나뉘는데요. 이 콕스1은 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혈소판을 지혈시켜주는, 그러니까 혈소판을 응집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콕스2는 통증이나 염증을 오히려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콕스를 억제를 하면 저 콕스2를 억제하면서 통증도 가라앉혀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겠죠. 대신에 콕스1도 억제를 하면서 위점막 손상이라든지 혈소판 지혈이 안 되니까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. 위장관 출혈 생길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래서 요 그림 하나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소염진통제는 모두 다 이 콕스1과 2를 동시에 억제하는 그 비선택적 진통소염제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부프로펜, 디클로페나, 나프록센, 덱시부프로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소염진통제들은 모두 위장장애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게 셀레콕십이라는 약입니다. 이 셀레콕십은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서 이 콕스1을 억제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을 줄여주는, 위장장애를 줄여주는 거죠? 위장장애를 줄여줍니다. 그런데 이 약은 약국에서 타드실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? 이거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. 뭐냐면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물론 단기간 복용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콕스2만 억제를 하다 보니까 이 콕스1의 역할 중에 하나가 혈소판을 응집시켜 주는 거잖아요. 그게 오히려 더 강화가 된 거야. 그쪽을 억제를 안 시키니까. 혈소판 응집이 강해지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겠죠. 혈관에서 그럼요. 필떡이 생기는 그렇게 거죠? 되면서 혈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최근 일부 논문에서는 이 셀레콕시브, 그러니까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소염진통제가 이런 심혈관계의 위험성과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논문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립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애매하죠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국에서 못 파는구나. 그럼요.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소염진통제, 즉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잘 생기고 병원에서만 처방 가능한 셀레콕시브는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. 자, 그러면은 상황에 따른 가장 좋은 소염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위장관계 고위험군입니다. 자, 만약에 내가 위장이 안 좋다, 그리고 내시경에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생한 적이 있다, 이런 분들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? 사실 진통소염제는 대부분은 위장 쪽에, 특히 위쪽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표에서는 위장관계에 부작용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표인데요. 그나마 셀레콕시브가 부작용이 가장 적죠.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중에서는 그나마 이부프로펜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, 상대적으로 나프록센은 이 진통 효과가 강한 만큼
이 위장관계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네. 결론적으로는 위장관계에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셀레콕시브를 드시거나 네. 아니면 이부프로펜 같은 걸 드시고 거기에 추가로 꼭 위보호를 하는 위보호제를 같이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심혈관계 고위험군인 분들은 어떤 소염진통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? 셀레콕시브 빼고. 그게 맞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셀레콕시브를 빼고 다른 약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? 일단 심혈관계 고위험군이 뭔지 아세요? 일단 뭐 당뇨병, 고혈압, 고령, 뭐 흡연, 비만, 뭐 이런 거 있죠. 다 해당합니다. 뭐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아니면은 뭐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쪽으로 가족력이나 뭐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이 심혈관계 고위험군에 해당해요. 네. 아마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이 소염진통제 셀레콕시브는 심혈관계 위험성이 아직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찝찝하니까 이건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일반 소염진통제 중에서는 그나마 나프록센이 가장 위험도가 덜하다라고 논문에서 밝혀져 있고, 반면에 디클로페낙 성분은 훨씬 더 심혈관계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빼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또한 요즘 그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소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특히 고령이신 분들. 근데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를 함에도 이 나프록센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. 대신에 조심할 거는 이 아스피린하고 나프록센의 복용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은 텀을 두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? 왜냐면 같이 먹으면 출혈 경향이 더 커지거든요. 위험하죠, 그럼. 그래서 최소한 2시간의 텀을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심혈관계 고위험군은 뭘 먹자? 나프록센을 먹자. 그러면 심혈관이랑 위장관 둘 다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뭘 드셔야 돼요? 사실 그런 분들은 진통소염제를 안 드시는 게 좋죠. 차라리 타이레놀 계열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냥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다른 진통제들도 있거든요.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은데, 만약에 정말 이 소염 효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프록센을 추천을 합니다.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위보호제를 꼭 같이 먹어라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래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, 보시고 상황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준범쌤이 정리해 주신 대로 위장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심혈관계가 안 좋은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방 받으시는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평소에 내던 그 처방 프리셋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진통소염제의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